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정말 요즘 세상을 바꾸고 있죠. 네,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 영역, 바로 이 국가안보 분야 AI에 집중하는 회사인데요. 빅베어 AI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빅베어 AI, 비비 AI 말씀이시죠? 네, 티커로는 BBAI로 거래되는데 이게 올해 들어 주가가 60% 넘게 오르면서 확 주목을 받았어요. 네, 상승세가 꽤 가팔랐죠. 근데 또 지난 2월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가, 그러니까 지난 52주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빅베어 AI가 최첨단 AI 기술을 다루면서도 그 운명이 뭐랄까? 정부 예산이나 정책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죠. 과연 이 기술 잠재력이 이런 정치적 또 예산적 변동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AI 열풍 속에서도 빅베어 AI는 확실히 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 국방, 또 주요 인프라를 위한 AI 솔루션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 수입원이 그럼 미국 정부 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 같은 곳이죠. 이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강조했던 건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였는데 동시에 또 행정부의 전반적인 지출 삭감 기조가 있었잖아요.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된 거죠. 그 긴장감, 그게 빅베어 AI의 최근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정부 예산 문제가 올해 빅베어 AI를 좀 힘들게 했죠. 특히 그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요. 네, 많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계약 규모 축소가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낭비성 예산 줄이겠다고 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들을 막 재검토하거나 축소했잖아요. 네, 그 여파가 있었죠. 그 불똥이 빅베어 AI에도 튄 거군요. 네, 그 결과가 사실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이 3,250만 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나 줄어든 수치예요. 18%나요? 와.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5년 한 해 전체 매출 예상치도요. 기존의 2024년 실적 기준으로 한 1억 5,800만 달러 정도 봤었는데 이걸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사이로 크게 낮춰 잡아야 했습니다. 와, 두 자릿수 비율로 연간 전망을 그냥 확 낮춘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이 예산 변동성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2025년 상반기 전체,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매출도 당연히 줄었겠네요. 네, 6,72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7,290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이야, 정부 지출 결정 하나하나가 기업 실적에 이렇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정말 즉각적이죠. 그래도 뭐 하향 조정된 연간 매출 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본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렇죠. 일단 목표치를 낮추긴 했지만 그 낮춰진 목표는 달성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은 뭐 추가적인 실망 가능성은 좀 줄여주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핵심은 역시 정부 예산이라는 그 외부 변수에 실적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그 어려웠던 2분기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까요? 긍정적인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던데요? 네, 다행히 그 어려운 2분기를 지나면서 몇 가지 좀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죠? 우선 8월에는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 보안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계약을 따냈어요. 파나마 운하요? 그 국제무역의 완전 핵심 통로잖아요. 거기서 AI 보안 기술이라니 흥미로운데요? 네, 이건 정부 계약 외의 영역으로 좀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소식은 없었나요? 그리고 9월에는 미국 내시빌 국제공항이 빅베어 AI의 생체 인식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공항 쪽으로도요? 네, 공항 같은 이런 주요 인프라 시설 보안에서 고객 사례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인 정부 계약 외에 이런 상업 분야나 국제 분야로 확장하는 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기술적인 파트너십 발표도 있었죠. 그 엣지 컴퓨팅 관련해서. 이게 좀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T세컨이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엣지 컴퓨팅 역량을 강화했어요. 엣지 컴퓨팅.
그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요.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고요. 현장에 있는 기기 자체에서 AI 분석을 바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현장에서 바로요. 네, 빅베어 AI의 주력 분야가 국방, 그러니까 전장, 배틀필드 환경이잖아요. 거기를 생각해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전장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환경에서도 AI가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회사 설명대로 전술팀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AI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게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국방 분야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지금 말씀하신 파나마 운하 계약, 내슈빌 공항 도입, 또 엣지 컴퓨팅 강화,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과연 2분기에 입었던 그 타격, 그러니까 정부 계약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뭐랄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당장 실적 반등으로 이뤄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분명히 이 계약들이나 기술 발전은 빅베어 AI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들이에요. 네. 기술력도 입증하고 또 정부의 다른 시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보여주죠. 특히 엣지 컴퓨팅은 기술적인 해자를 더 깊게 팔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당장의 매출 기여도를 보면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아직은요? 네, 파나마 운하나 공항 계약이 구체적으로 얼마 규모인지 또 언제부터 본격적인 매출로 잡힐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불확실해요. 새로운 계약이 의미 있는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한 답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그때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실제 매출 회복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확인해야겠죠. 실적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그 실적을 버텨낼 체력은 있을까요? 회사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재무 상태를 보면 여기에도 좀 엇갈리는 신호가 있습니다. 엇갈린다고요? 네. 긍정적인 면은 현금 보유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 3억 9,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와, 5천억이요?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부채는 한 1억 4,300만 달러 수준이고요. 와, 그럼 현금이 부채보다 훨씬 많네요. 거의 뭐 2억 5천만 달러 정도 순현금을 가진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어려운 시기를 버틸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투자나 운영에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건 확실한 강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시기를 버틸 완충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나 뭐 인수합병 같은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할 유연성을 주죠. 네. 그리고 처음으로 순현금 상태, net positive cash position, 그러니까 보유 현금이 총 부채보다 많은 상태가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점이요? 네. 빅벨 AI는 아직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영업 손실이 무려 1억 1,1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억 달러 넘게 반년 만에요? 네, 반년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역대 최대로 쌓아놨는데 동시에 사업에서는 계속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현금은 많은데 계속 손실이 커진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그 많은 현금도 계속 까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현금은 많지만 계속 손실을 보는 사업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 풍부한 현금이 언제까지 손실을 메워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단기적으로는 버틸 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익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익을 내야죠. 네, 이익을 내는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뭐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수익성 문제를 좀 해결하고 성장을 이끌 만한 뭐랄까 좀 긍정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게 바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법안이에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토안보부
DHS라고 하죠. 여기에 역사적인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HS가 빅베어 AI의 주요 고객 중 하나거든요. 국토안보부 예산이 늘어나면 빅베어 AI에게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CEO 이력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현 빅베어 AI CEO인 케빈 맥컬리넌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했었어요. 아, 맞다. 그랬었죠. 네. 이런 배경이 향후에 DHS와의 관계나 계약 수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잠재적인 정부 예산 증액 가능성, 또 CEO의 배경,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파나마 운하, 내슈빌 공항, T-세컨 파트너십 같은 최근 성과들, 이런 것들이 최근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겠군요. 네, 시장은 종종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요인들이 최근 빅베어 AI 주가가 반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주의할 점이 등장합니다. 또 하지만인가요? 뭡니까 이번엔? 바로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좀 상당히 오른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 주가가 좀 비싸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거죠?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에 선행 주가 매출 비율, 영어로는 Forward Price to Sales Ratio, 줄여서 P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PS 비율이요? 네, 이게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미래 매출 1달러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고, 따라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빅베어 AI의 PS 비율은 지금 어떤가요? 이게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초만 해도 빅베어 AI의 PS 비율은 비슷한 분야의 경쟁사로 꼽히는 C3.A라는 회사보다 낮았어요. 아, C3.AI보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빅베어 AI의 PS 비율이 C3.A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꽤 벌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PS 비율이 경쟁사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건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지표만 놓고 본다면요, 현재로서는 C3.AI의 주식이 빅베어 AI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가치, 그러니까 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빅베어 AI의 경우는 최근 주가 상승에 이미 긍정적인 뉴스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다소 좀 비싼 상태, 즉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빅베어 AI, 정말 흥미로운 회사인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긍정적인 면이랑 우려되는 면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매수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파나마 운하, 내시빌 공항 계약, 또 티스근와의 엣지 컴퓨팅 파트너십 같은 새로운 성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력과 사업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렇죠. 또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보유량, 그리고 첫 순현금 상태 달성이라는 아주 탄탄한 재무적 완충 장치도 갖췄고요. 네, 든든하죠. 여기에 아까 그 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 시에 국토안보부 예산 증액이라는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도 더해지고요. 반면에 그럼 우려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었죠? 가장 큰 건 역시 2분기의 실적 부진입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연간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네, 그게 제일 컸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긍정적 소식과 미래 기대감을 반영해서 PS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즉,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고요. 비싸다는 거. 마지막으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상반기에만 1억 달러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긍정적인 기대감과 또 냉정한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다가오는 11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는 2분기의 부진을 딛고 실제 매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둘째, 최근 발표된 새로운 계약들이 의미 있는 매출 기여로 이어지기 시작했는가? 셋째,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등 수익성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가? 아,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AI와 국가 안보라는 아주 흥미로운 교차점에 서 있는 기업이죠. 빅베어 AI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정부 예산이라는 거대한 변수 속에서 첨단 기술 기업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또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죠.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분기 실적, 계약 소식, 재무 상태, 밸류에이션 같은 이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빅베어 AI의 사례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 본질상 정부 예산과 특정 정치적 환경, 예를 들면 CEO의 과거 이력이라던가 특정 법안 통과 여부 같은 것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뗄 수가 없죠. 네, 정부 계약 축소로 실적이 막 휘청이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떨까 혹은 단기적인 예산 증감을 넘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회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긴 호흡이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래의 행정부가 바뀌거나 또는 국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재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빅베어 AI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지금 당장의 긍정적인 소식이나 우려되는 지표를 넘어서 이렇게 정치적, 정책적 환경 변화라는 더 큰 구조적 요인이 이 회사의 미래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다음 분기 실적 숫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